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31분입니다. 오늘도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증시는 기존 추세를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기존 추세를 뭐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아직 증시는 뭐 박스권이다. 미국과 한국 증시 등등.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게 뭐 맞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에 보시면은 이 고용 지표가 분명히 안 좋게 나온 건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좀 움직이긴 했었죠. 그런 점들은 일단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존 추세의 힘이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주식시장이 기존 추세를 더 강화시키면서 더 급등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강하게 받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모습은 미국 나스닥이나 뭐 한국 코스피나 일단 아직까지는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가 중요하겠죠, 그죠? 지금 상황은 일단 쭉 일단 한번 읊어드린 거고, 이번 주가 이제 중요할 겁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서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이번 주 중앙은행의 시간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죠? 미국, 유럽 등 30국이 금리 결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미국의 CPI가 발표가 내일 밤에 됩니다. 내일 밤에. 이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겠죠. 오늘 밤에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네요. 이것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FOMC 회의는 언제죠? 저기 수요일 밤이네요. 그죠?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있죠. 저기 이번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죠. 만기주가 아니고 그냥 만기주가 아니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다. 12월이니까요. 그죠? 미국과 한국이 옵션 만기주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쏠림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또 재밌는 변화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이게 중요한 어떤 이벤트들도 많이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속임술들도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런 패턴에서 이렇게 힘을 많이 모아놓은 이런 오랜 좀 답답한 패턴에서는 속임수도 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대응이 실질적인 대응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쏠림이 워낙 심해서 이거 뭐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미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답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점이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긴 한데 근데 어떤 실질적인 대응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겠어요. 배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짱, 적절한 배짱. 개인적으로는 그게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분명히 어딘가 넘어가면 안 될 자리들은 있습니다. 위험 관리도 어느 정도 마음속에 일단 넣어는 놓고요. 그런 생각이 일단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요. 전반적으로 배짱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사람들을 어떤 강압하고 있죠. 니네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맞아. 라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는 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배짱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어딘가 하여튼 넘어가면은 이제 도망은 가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 무작정 배짱은 아닙니다. 적당히 이제 개길만 하니까 지금 배짱을 부리는 거지. 어딘가를 넘어가면 또 도망을 또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때입니다. 뭐 하여튼 그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뭐 다양한 텔레그램 메시지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번 주는 증시가 어떻게 되고 금리가 어떻게 되고 뭐 다들 시나리오를 멋지게 쓴 것들을 좀 많이 보긴 봤는데요. 제 생각에 뭐 지금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뭐 별다르게 그런 거는 일단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근데 개인적으로 뭐 간단하게 FOMC 회의의 내용에 관련해서 좀 언급을 좀 뭐 어떤 뭐 예측 같은 걸 뭐 살짝 해보자면은 요런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FOMC 회의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지금까지 일단 시장은 분명히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회의를 앞두고 오랫동안 이 횡보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쌓여 있어서 위로 더 급등하자면 얼마든지 더 올라는 갈 수 있는데 근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때긴 해요. FOMC 회의 앞두고 이 조기 금리 인하 뭐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광범위하게 좀 선반영돼 있는 때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은 어떤 재료가 나왔죠.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튼튼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연준의 생각은 이거 봐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은데 근데 생각보다 고용지표는 좋네. 그렇다면 내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 줄 필요는 없겠지. 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저의 어떤 FOMC 회의를 앞둔 뭐 그런 생각이에요. 시장의 기대감이 달아올라 있는 상황에서 이 FOMC 회의가 비둘기파적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어떤 일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시면 3월 달에 은행 망했잖아요. 은행이 망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우려를 해서 시장이 막 난리가 나니까 그러니까 유동성을 조금 공급해주면서 그때는 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좀 해줬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은행이 망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던 때고 지금은 이제 모두가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는 때라서 지금은 솔직히 좀 어렵지 않겠냐. 지금은 일단 좀 파월 의장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의 측면에서도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 말고도 금리의 측면에서도 금리도 보시면 10년물 금리가 5%를 찍었다가 이제 보통 이제 5% 찍었을 때 4.5에서 한 5% 정도 10년물 금리가 박스권을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부분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10년물 금리 어디 있죠? 거의 뭐 4.1? 뭐 그까지 내려오지 않았나요? 잠시 보겠습니다. 그죠? 4.1 부근까지 내려왔었어요. 4.11까지 내려왔었어요. 금리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이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해주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이라는 짐작 정도는 됩니다. 이런 생각 좀 일단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전망은 좀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은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뭐 미국 물가 지표에 따라서 좀 저의 생각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내일 밤에 발표되는 CPI를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근데 그렇습니다. 선반영된 것도 있고 시장이 너무 희망차니까 여기에 좀 파월이 좀 밸런스를 맞춰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뜨거워진 시장의 분위기에 살짝 좀 뭐 완전 냉탕 찬물은 아니겠죠. 뭐 살짝 좀 물을 끼얹으려는 생각 정도, 물을 좀 끼얹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정도는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쏠림이 좀 심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좀 생각보다 좀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이 정도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생각이고요. 한 가지 이제 또 더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이제 시장에 관련된 거 FOMC 회의고 뭐고 일단 다 있고 단순히 이제 투기적인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좀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주식시장 기준으로 해서 선물옵션 동시만기 기준 내 동시만기 주식전까지 해서 나스닥이고 코스피고 전반적으로 어떤 좀 답답한 구간 안에 이렇게 좀 갇혀있죠 시장이요. 물론 일부 예외적인 증시들도 있습니다. 뭐 일본 증시, 뭐 독일 증시 이렇게 좀 예외적인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기준을 그 미국 나스닥하고 한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 요렇다. 좀 답답한 기간이 좀 답답한 흐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제 뭐 파생 상품의 어떤 그런 수급도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위쪽으로 제한, 아래쪽으로 제한, 파생 상품 포지션이 이럴 거 아니에요. 지난 몇 주 동안 이랬다면은. 그리고 지금도 이 포지션이 완전히 다 청산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12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지난 3개월 동안 누적됐던 이런 물량들도 지금 12월 만기에 앞두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이 답답함이 일단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뭐 FOMC 회의네 뭐 아니면 물가 지표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이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이 벽을 넘어서면은 굉장히 큰 어떤 상승도 혹은 굉장히 큰 급락도 가능은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일단 박스권의 지속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긴 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 후반에는 드디어 이 답답함을 탈출하지 않겠냐.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그런 생각은 있긴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탈출하겠지. 이렇게 답답함이 오래 가겠어? 이번 주는 탈출하겠지라는 생각을 막연히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 전까지는 뭐 어떤 결정적인 뭐가 있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일단 이 박스가 조금 더 답답하게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 안에 있다라면 우리가 어떤 뭐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일단 박스 안에서는 좀 견뎌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뭐 상방 베팅을 했든 하방 베팅을 했든 어쨌든 박스 아니니까 여기 안에서는 일단 한번 개겨보는 걸로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 잘 보내보자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박스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 가진 않겠죠, 그죠? 며칠 정도 더 지속되다가 끝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며칠 정도. FOMC 회의 대표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그런 거로 분명히 박스권을 끝내긴 끝낼 것 같다. 근데 FOMC 회의 전까지는 최소한 어차피 만기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이런 박스권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 일단 요 두 가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FOMC 회의 약간 매파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 약간 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또 그리고 이 중요한 어떤 FOMC 회의 전까지는 어떤 이런 박스권이 좀 고착화되지 않겠느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요. 오늘 코스피에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 증시에도 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했던 거,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다 말씀드렸고, 오늘 아시아장, 오늘 아시아장,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수박 겉핥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긴 했어요. 특히 홍콩 증시가 폭락을 하면서 장 초반에 아시아 증시 분위기는 좀 안 좋긴 했었습니다. 홍콩 증시가 폭락했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 고용 지표의 영향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하여튼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웠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금리가 올랐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좀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회복했죠. 지금은 기존 추세를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가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좀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실질적인 그런 움직임은 일단 계속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야기 하다가 참 생각이 난 건데, 지금 시장의 반응이 약간 여기서 좀 생각이 좀 고쳐먹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고착화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다만 이제 어떤 변화의 가능성도 우리가 금요일 날 보긴 본 거예요. 금요일 날 시장이 약간 다른 생각하는 거 좀 보셨죠? 고용 지표가 너무 좋으면은 원래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악재로 보는 게 기존까지의 관점이었는데, 금요일 날에는 이 관점이 아니었잖아요. 주식시장 움직임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갔는데도 주식시장도 같이 올라간 거였잖아요. 금요일 날은. 이거는 왜 이렇게 올라갔겠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주식시장 내년에 경기 연착륙이야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의 생각을 고쳐먹는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이거였고, 이제 어제 금요일날 밤에 고용지표를 가지고 혹시나 시장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지 체크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계속해서 어떤 기존 추세들은 유지될 것 같다. 예를 들면은 러셀 지수의 랠리, 나스닥의 소회, 이런 거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장은 여전히 나스닥일 거고,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에 좀 안 좋은 분위기일 거고, 하여튼 기존의 추세는 여전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만 이제 어쨌든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두자고요. 가능성 정도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좀 이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좀 혼조한 상황인데요. 이거는 어떤 중요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주식시장이 혹은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피곤해서 지금은 나타나는 일시적인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지도 우리는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나의 지켜볼 포인트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 더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머릿속에서. 일단 이따가 또 생각나면 또 말할게요. 하여튼 여기까지 받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죠. 하여튼 중국은 이래저래 해서 조금 좀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하락도 좀 제한적이다.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다, 그죠? 요 정도까지 알고만 넘어가자고요. 그냥 가볍게요.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조금 좀 보자면은 이런 모습이라고요.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게 지금 쌍바닥 만들 수도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사거래일 동안 지지력 만들고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을 수가 있어요. 상해 종합이에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박스권이 되긴 됐는데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서 하반기 경직성을 확인하긴 했습니다. 이게 FOMC 회의나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임수일 수도 있어서 이게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약한 투매를 받고 그 상황에서 일단 하반 경직성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매수세 보여줬으니까 그래도 일단 좀 더 올라오겠다라는 의지를 우리는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해요. 그 미국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고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죠, 그죠?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시아 장중에도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위안화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어떤 희망이 중국 증시가 좀 다소 계속 불안해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인해봐야 된다고요, 그죠? 지금 어떤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 있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눈에 뭐 보이는 대로 믿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시면 엔화도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떤 약한 투매, 엄청나게 강력한 투매까지는 아니고 뭐 가벼운 투매 정도가 한두 방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거 어떤 하방 경직성 만들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참 생각이 났네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참 더 말씀드릴 건 뭐였냐면은 FOMC 회의라는 게 어쩌면 중요한 변곡의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그죠?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던 엔화도 그렇고 지금 FOMC 회의 앞두고 어떤 약한 투매 정도가 좀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런 찔끔찔끔 빠지는 이런 거 말고 물론 지금 빠진 것도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변동성이 엄청난 거예요. 봉이 짧았던 이런 순간과 봉의 길이가 길어진 지금 이 순간은 생각을 해보시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신없이 이 엔화가 빠지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이렇게 긴 아랫꼬리 이거는 그래도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투매라 생각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일제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FOMC를 앞두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에서 이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어떤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어떤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어요. 10년물 금리도 그렇고요. 10년물 금리도 뭐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빠졌던 거 하고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은 다소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가장 의미 있게 올라온 게 이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그래도 이 물론 쭉쭉쭉쭉 결론적으로 이 하락세를 금리 10년물 금리인데 이 하락세를 완전히 되돌린 건 아닌데 의미 있게 올라온 거는 이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이 좀 처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하필이면 얘도 FOMC 회의를 앞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지금 언제죠? 이 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 금리 하락세가 진행이 됐는데 이거 속도도 좀 제법 가팔랐고 정도도 좀 제법 많이 좀 심각하게 좀 많이 아래로 온 거거든요. FOMC 회의가 이거를 뒤집을 만한 충분히 좀 그런 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장의 방향이 이번에 좀 크게 좀 뒤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물론 지금 당장 주식시장은 뭐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현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이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오려고 그러고 이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뭐 엔화가 막 투매가 나오고 어떤 달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마냥 주식시장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FOMC 회의 지난 10월 말을부터 해갖고 거의 뭐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를 지금 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FOMC가 어떤 중요한 재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이제 이쯤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금리가 이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해가지고 한 3년간 지금 올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3년간의 이 상승 추세를 완전히 끝낼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하는 순간인데 이 5%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비실비실 죽어버렸다. 개인적으로 조금 좀 웃긴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3년간의 이 상승세를 끝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걸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이 긴 추세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다중 고점형을 분명히 확인을 할 거란 말입니다. 이번에 5%를 갈지 뭐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 조용히 죽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여기 어딘가에서 한 번 더 이런 고점을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점인 것 같긴 해요. FOMC 회의 있으니까 충분히 많이 진행됐으니까 명분이 있죠. FOMC 회의라고. 그러니까 좀 하여튼 이번 주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느냐.
뭐 막연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사실 어떤 금리나 기대감 이런 거 선반영됐다라고 할 만하죠. 예, 한 번쯤 되돌릴 땐 된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막연한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 말씀을 다 드려봤고, 이 중국 증시하고 뭐 이런 것들 봤죠? 일본 증시도 볼까요? 일본 증시도 올라왔습니다. 그죠? 일본 증시도 보시다시피 뭐 급반등을 좀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이런 하락세, 예, 이렇게 그죠?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여기죠. 예,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냥 이 정도 흐름만 그냥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 여기서 뭐 근데 또 올라올 수도 있죠. 뭐 세계 증시 잘 되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둬가지고 뭐 지금 이런 움직임에다 대고 뭐 제가 뭐라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움직였구나, 야 변동성이 엄청나네, 뭐 이런 거 정도만 좀 그냥 가볍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일본은 좀 많이 올랐다, 예,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남들보다 좀 먼저 빠졌었기 때문에 좀 반등도 좀 먼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축축 처졌다. 이런 모습이 나스닥과 뭐 이런 모습이 나스닥과 코스피의 미래일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일본 증시 같은 거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는데 다음날 하락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긴 하더라. 지금 이런 속임수가 얼마든 가능한 때라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지금은 어쨌든 좀 위험을 좀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는 이야기이긴 해요.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올라간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음봉이 나오면 대응해야지, 이거 뭐 고점 잡으려고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때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음봉 나오면은 해야 된다고요. 그죠? 지금은 이건 어떤 음봉도 안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12월 6일날 나왔던 독일 증시 12월 6일날 나왔던 이 윗꼬리가 제 생각엔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뭔가 좀 약한 기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정도 가격대가, 이 윗꼬리 달린 이 정도 가격대가 어떤 하방 베팅의 어떤 약한 근거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야기는 그죠? 이런 이야기는 너무 무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여기서 제가 뭐 유럽 증시에 엄청나게 어떤 뭐 깊은 생각이 있어갖고 이걸 뭐 굳이 하방 베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런 윗꼬리를 조금 눈여겨 보겠다, 뭐 그 정도 이야기 가볍게 좀 한번 해봤습니다. 다 봤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한국 증시 이제 조금 지켜보고 오늘 밤 미국 증시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오늘 한국 증시 그래서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나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의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박스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결정적이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이런 때 이제 옵션 포지션들 한 번쯤 이제 뭐 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340이 어떤 중요한 저항이죠. 딱 봐도 340이 중요한 저항이고 뭐 그렇긴 한데, 일단 외국인들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더 이상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일단 상당히 좀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기주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이 좀 쉽게 바뀌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들은 있어요. 이런 점들이 좀 증시의 상방을 좀 크게 좀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잘 보시면은 특정 자리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외국인들은 콜 매수를 또 잡아놨습니다. 그죠? 네. 특정 자리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특정 자리를 돌파한 척만 하면은 증시는 대폭등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점도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냥 이제 뭐 그래서 가볍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뭐 선물 340이나 뭐 하여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략적으로는 박스권 자리 있죠. 이런 박스권 자리가 돌파한 착이 되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이 위쪽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오버슈팅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근데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굉장히 금액이 크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해지를 굉장히 또 크게 해놨다라고 이제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해석은 할 수 있겠어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다 그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은 이제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가지고, 개인들은 이제 박스권 돌파한 척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대박 난다라고 하면서 위쪽으로 막 열심히 베팅을 해놓은 모습이, 위쪽으로 포지션을 강하게 구축해놓은 모습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죠.
그 아래쪽으로는 사실 뭐 별로 그렇게 포지션들이 뭐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 풋이 아니고요. 저기 콜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인공은 제 생각엔 콜입니다. 콜이 여기서 콜 옵션이 어느 자리를 넘어가면은 대폭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수급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냥 풋은 그냥 뭐 계속 은은히 뭐 죽어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의 주인공은 콜 옵션이다. 콜 옵션이 어딘가 넘어가느냐, 또 뭐 선물이 어딘가를 넘어서느냐, 이제 뭐 그런 게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풋옵션은 뭐 지금 뭐 완전히 뭐 걸레짝이 돼가지고, 저거는 뭐 완전히 뭐 죽어가지고, 지금 뭐 풋옵션은 어떤 우리가 시장을 보는 단서로 그런 걸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콜만 잘 보면 됩니다. 콜이 여기서 이제 초대박이 나느냐, 아니면 이제 그냥 계속해서 이제 시간만 보내느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거 뭐 드릴 이야기는 없어요. 하여튼 얘도 한국 증시도 그렇다. 그 좀 전에 그걸 보여드린 게 그만큼 오랫동안 박스권을 얘도 했기 때문에, 박스권 뭐 실질적으로 박스권에 올라온 건 뭐 11월 15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한 달째 박스권이기 때문에 고착화가 돼 있다. 박스권이 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전에 그걸 좀 참고적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냥 이것도 그냥 수박 겉핥기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런 옵션 포지션은 그 하루 이틀 만에 싹 또 바뀔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서 참고적으로 그냥 가볍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넘어가느냐, 모든 그 기준이 되는 건 가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종가상 어디를 넘어가냐, 뭐 어디를 뭐 붕괴시키냐, 결과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옵션 포지션이고 뭐 보조 지표고 그런 건 전부 다 이 보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일단 뭐 저의 어떤 관점입니다. 저의 관점에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이제 거래량하고 이제 함께 해석을 하면 더욱 더 금상첨화고 좋은데, 저는 솔직히 거래량은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잘 못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이거를 가격을 해석을 해드리면 정말 좋은데, 제가 아직 그거는 뭐 잘 못하겠어서 저는 일단 뭐 단순히 일단 가격을 가장 우선하게 본다라는 겁니다. 거래량까지 좀 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속임수다 어쩌다 저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신뢰도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거래량 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함부로 못 드리겠고, 그냥 그래서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건 가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건 가격,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그냥 보는 게 가장 쉽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코스닥 조금 더 올라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가면 위쪽까지, 여기 박스권 상단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 목표치가 열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중요한 이벤트 앞두고 하여튼 답답한 구간이다. 시장이 어떤 자꾸 특정한 생각을 우리한테 강요를 하는 듯한 모양이 좀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에 뭐 함부로 뜻을 굽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환율 답답한 구간이고요. 하여튼 근데 단기 상승 추세는 잘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 요즘에 핫했던 N1 환율은 그 조정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잘 올라가다가 N1 환율인데, 보이시다시피 그죠? 지난 이날 12월 7일 날 너무 급등을 세게 했어요. 12월 7일 너무 급등이 세서 보이시다시피 이 눌림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유효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때라 갖고 한 달 반, 뭐 거의 2달 가까이 되는 금리 하락을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변화를 한 번쯤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오늘 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뭐 특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한 가만히 있어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장중의 움직임을 보고 뭐 특별히 뭘 할 생각은 없고, 제 생각엔 그래요. 일단 물론 뭐 제가 장 초반에부터 안 보고 자고 뭐 그럴 건 아닌데, 장 초반에 언제나처럼 조금 보긴 볼 건데요. 하여튼 이 종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종가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저와 나스닥을 보고 계신데, 나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가 지금 박스권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 종가상으로 이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지만 완전히 뭐 넘어가거나 붕괴시키지만 않으면 결국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장 초반에 일단 조금 보고 빨리 자고, 그리고 새벽 5시 40분쯤이나 45분쯤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종가 봐서, 종가가 이제 박스권 안에 있으면 그냥 또 들고 가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해볼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나스닥이 요렇게 여기 이 정도 좀 비리비리한 구간을 확인을 하면서
얘가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보다는 일단 박스권 고착화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대응 전략을 조금 좀 바꿔볼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대응 전략 바꾼 게, 저는 그냥 적당히 생각해서 제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그 가격대에 하방 진입을 했고, 이제 그죠? 적당히 진입을 했으니까 종가상으로 이제 그 자리를 완전히 뭐 돌파 안착하거나 붕괴되거나 막 그런 것만 아니면 박스권 안에만 있으면 일단 뭐 들고 가보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지금 조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움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박스권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죠? 러셀 지수에 대한 대응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 박스가 저기 나스닥보다는 조금 좀 큰데,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딱 봐도 박스 보이죠? 여기 안에 있으면 뭐 특별히 할 거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S&P도 그렇습니다. S&P도 뭐 대략적으로 이 정도 박스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봐도요. 네, 물론 살짝 돌파한 착에서 오늘 밤에 빨리 되돌리는 게 중요할 거예요. 얘는 이제 계속해서 하방을 내가 들고 가고 싶다 그러면 빨리 종가상으로 오늘은 여기 박스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 밤은 신면물 국채 입찰 있죠? 미국. 그게 조금 좀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저기 하여튼 금리 상승 베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건 단타 목적으로. 근데 뭐 보시다시피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은 오늘 밤에도 제 생각에 뭐 특별히 뭐 할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지켜볼 겁니다. 금리 상승에 베팅할 생각은 있긴 있는데, 지금 이제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 어떤 그 고점을 확인했죠. 이거 선물입니다. 뒤집어 놓으면은 금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아마 FOMC 회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올 때를 좀 기다려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네, 금리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걸로 한 번쯤 일단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막 따라가면은 추격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할 생각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